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듣는다 박세희입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뇌 건강까지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를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당뇨가 있으면 기억력과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당뇨를 오래 앓았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혈당 관리 제대로 철저히 하셔야겠죠?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자리에 모셔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수봉입니다. 당뇨병이 국민병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당뇨 환자 수도 많고 또 30년 동안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급증했다고 해요. 또 50세 이상 인구 25%, 4명 중에 한 명꼴로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당뇨 환자가 점점 늘어나서 그런지 당뇨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요즘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가장 큰 잘못된 정보가 당뇨병은 불치의 병이다. 안 낫는다는 정보. 맞아요.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치료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완치가 되고 완치 환자도 많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약으로 혈당 조절 잘 된다.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바로 전환 되지만은 좀 시작하면 잘 안 되니까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제가 보니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하니까 굉장히 환자가 나빠진 사람 많아요. 그거는 뭔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혈당치만 떨어지면 좋다고 생각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데 사실 당뇨병은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때까지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당뇨에 한국형 당뇨가 있고 서양형 당뇨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전 그게 네.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 그게 신기해요? 네. 우리 의학이 이제 미국 의학, 서양 의학 그대로 책을 보고 하는데 책을 딱 보고서 이제 공부해 보니까 그리고 환자 직접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요, 당뇨병 환자는 80%가 이상이 비만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은 거의 비만 환자가 안 보여요. 당뇨병 환자가 한국은. 그러니까 그 책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해가지고선 실제로 논문 발표한 걸 봤더니 아시아인, 홍콩이나 한국은요, 신체 질량 지수가 한 22나 23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서구인들은요, 얼마냐면은 약 3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종류의 인간이거든요. 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책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당뇨병 환자를 보고 있는 학자로서 보면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인식 나온 양들. 그래서 미국 책대로 치료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사실 그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한국형 당뇨가 있고 미국형 당뇨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다르니까요. 네, 교수님과 본격적으로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인공 췌장기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 당뇨 극복을 꿈꾸고 있는 사례자분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유난히 물이 먹히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번이 넘게 화장실만 들락날락하게 되고 게다가 몇 달 사이에 반쪽이 된 몸무게 급기야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진다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상 증세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나라 10명 중 1명은 겪어봤다는 내 몸의 응급신호, 그 원인이 지금 밝혀집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인천으로 찾아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최건호 씨 부부를 소개합니다. 최건호 씨가 몸에 이상을 느낀 건 10년 전. 갑작스러운 갈증과 평소보다 잦은 배뇨 때문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당뇨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약물 치료로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오히려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건강이 점점 빠지면서 체중이 줄기 시작했죠. 이거 지금 10년 전에 입었던 옷인데 지금 맞을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걱정스러웠던 건 급격히 줄어드는 체중. 특히 80kg이었던 몸무게가 무려 53kg까지 줄어들 정도로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크네.
살 더 쪄야겠어. 응? 전에는 이걸 응. 그렇게 그냥 입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좀 나아졌어요. 나아졌네. 네. 다 당신 덕분입니다. 네. 참. 그래도 지금은 한창 건강이 악화됐을 때에 비하면 거의 건강을 되찾은 셈입니다. 부인 생활하고 한참 팔팔할 때는 뭐 80kg도 이렇게 나가고 그 교육 훈련도 잘 받고 팔팔 뛰었지요. 그야말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는 최건호 씨. 그의 젊었던 시절은 어땠을까요? 이 기념패가 현역으로 있다 퇴역을 하면서 받았던 전역 기념패인데 이때가 참 내 인생의 참 전성기였었는데 각종 기념패가 그의 화려했던 시절을 짐작해 하는데요. 육군 대위로 전역한 예비역으로 누구보다 건강하던 최건호 씨였기에 그와 가족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기가 막혔죠. 이제 남편이 잊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뇨는 소변으로 다 이렇게 영양분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조금씩 먹으니까 그게 더 이렇게 체중이 빠지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부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인슐린 펌프 치료였다는데요. 인슐린 펌프를 달고 나서부터는 당 조절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일상생활에 참 편리함, 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것이 바로 당 조절일 텐데요. 136이 나왔네요. 거의 정상 수치라고 이렇게 봐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한 식이요법으로 체중이 절반 가까이 빠진 최건호 씨에게 인슐린 펌프 치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식사 시간도 이들 부부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양껏 먹고 하니까 참 세상 살만 나지요 진짜. 마음껏 식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건강을 잃어보기 전에는 몰랐다는데요. 건강을 되찾은 부부, 이제 또 다른 희망을 꿈꿉니다.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제 이제 얼마 남은 여생까지는 당신하고 같이 참 이제 보람되고 참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완치에 대한 강한 믿음, 이들 부부의 노후가 밝은 이유입니다. 네, 최건호 씨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한참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는 체중이 지금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사례자들 쭉 봤잖아요. 근데 당뇨에 걸리면 이렇게 몸무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교수님. 왜 이렇게 몸무게가 줄어드는 걸까요? 당뇨병의 그 근본 원인이 이유가 먹은 것이 살로 저장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당뇨병 원인만 잘하면은 환자가 당뇨병을 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아주 환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당뇨 치료도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소화돼가지고 장에서 포당이 흡수되잖아요. 포당이 영양분이에요. 이 영양분이 피 속에 있다가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니까 췌장이라는 데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인슐린이 피 속에 포당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 살도 만들고 힘도 만들고 그래서 건강 유지할 수 있는데 당뇨병은 원인이 어디 있냐면 췌장이 망가져서 거기서 동화호르몬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혈당이 올라가가지고 소변이 빠져나가니까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몸은 조금밖에 안 남으니까 몸은 짜부러지죠. 짜부러지게 작게 되니까 몸에서 반죽고 그러니까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만 잘하면은 당뇨병은 누구나 고칠 수 있어요. 네, 모든 병이 다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조기에 치료를 약간 등한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분들이 특히나 그런 게 심하다고 들었어요, 교수님.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몸은 굉장히 여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뭐 한 년, 1년, 2년 조금 적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죠. 그래서 잘못된 치료를 해서 혈당 높아지고 또 작게 먹고 그래도요, 혈당은 떨어지게 보이지만은 혈당 떨어진다고 당뇨병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더 오게 되죠. 이분도 몸무게가 반까지 준 거 보니까 아마 잘못 생각하고 최인호 씨도 그냥 이렇게 아니면 너무 식이요법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당은 떨어지지만은 에너지가 적게 들고 몸이 반대되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게 되죠. 근데 자기 몸이 아주 필요하다, 굉장히 문제 있다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는 계속 고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빠져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여분이 있으니까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치료를 초기 때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서서히 망가지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저희가 방송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신기하시고 도대체 기존 치료 방법과 어떤 게 다르길래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건가 하시는데, 그러면 교수님, 이 기존 치료법과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환자도 기존에 치료하다가 몸무게 바짝 말랐다가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 아주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자주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때까지 치료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기존의 치료 방법을 했어요. 기존의 치료는 당뇨병 원인에 대한 치료 방법이 아니니까 혈당은 정상화죠. 그래서 너무 작게 먹으면 몸이 삐짝 마니까 몸이 피로오고 파괴돼서 합병증 오고, 기존의 치료 방법 먹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췌장 기능이 점점 더 나빠져요. 그래서 반을 먹다 하나를 먹다가 점점 양이 증가하잖아요. 그 작으면 췌장이 그만큼 더 많이 망가졌다는 증상입니다. 결국은 인슐린 주사 맞다가 합병증 오게 돼가지고 당뇨병은 낫자는 병이라고 그렇게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분 경우는 치료 방법 바꿨습니다. 인슐린 치료 방법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인공장기니까, 인공췌장기가 외부에 달았지만은, 이 인슐린이라는 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니까 췌장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몸무게가 40kg였다가 지금 한 70kg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2배 증가하면 췌장도 우리 몸 일부니까 그 췌장 2배 증가했겠죠. 그 췌장이 인슐린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공췌장에 달면은 인슐린 외부에 들어가는 양, 인공췌장에 들어가는 양이 조금씩 좀 줄어들죠. 그 기한은 췌장을 다 회복시키면은 인공췌장기로 인슐린 펌프에서 하나도 안 듣게 되니까 완치가 되게 되죠. 몸은 건강해지죠.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그걸 짝짝이 아셔야 됩니다. 보통 이 기존 치료, 약물 치료를 하다가 인슐린 펌프 치료로 많이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 조금 더 효과가 빨리 오고 효과가 더 좋은가요? 그렇죠. 먹는 약의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이거 관찰해 보면 과학적으로 췌장기를 먹는 약 순간부터 계속 망가뜨리니까 오히려 그거 더 나쁜 거죠, 사실은요. 혈당은 떨어지게 보이지만은 그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나 조금밖에 안 망가졌을 때 초기 때 인슐린 치료하면 거꾸로 췌장기를 회복하니까 완치율이 높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은요, 약 68%가 완치가 돼요. 근데 2년 5년 사이에는 약 반수 정도 늦게 이제 먹냐면 늦게 오면은 약 3분의 1, 또 그 후에는 20%. 그래서 일찍 인슐린 치료하면 할수록 췌장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완치는 나죠.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 보면 췌장 회복하는 걸 실제로 시해보면요, 이번에 미국 당뇨병학회 보고하고 유료당 보고한 걸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 맨 꼭대기 보면은 췌장 기능이 회복하죠. 맨 끝에 보면은요, 맨 밑바닥 보면은 그 10년 이상 먹약을 먹은 사람에게는 췌장 기능이 똑같은 치료인데도 별로 회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망가져요. 초기 때부터 인슐린 치료해야만이 아주 효과가 좋고 완치율이 높다는 것이 췌장 회복을 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당뇨 완치에 있어서 이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문자 사연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250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0대 초반 당뇨가 와서 검사를 했는데 혈당치가 700이 넘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인슐린 주사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저혈당 증상이 자주 일어나요. 처음에는 주로 새벽 3, 4시 사이에 나더니 이제는 점심시간대, 저녁 식사 시간 전에도 그렇습니다. 식후 혈당이 250 정도인데도 저혈당 증상이 일어날 수 있나요? 당뇨 합병증으로 5년 전 망막 수술도 받았습니다. 궁금한 건 저 같은 70세 고령에도 오래된 당뇨에도 인슐린 펌프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합병증으로 망막 수술까지 받으시고 심지어 지금 나이도 꽤나 고령이세요. 어떤가요, 교수님? 인슐린 펌프 치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참 불행한 사태인데, 네.
몸을 많이 망가뜨린 거죠. 임신 주사 치료 방법으로. 네. 그 망막증 왔다 그러면 망막이 혈관이 파괴된 거예요. 그런 신장도 많이 파괴됐어요, 기능이. 그러니까 저혈당도 자주 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치료들이 이렇게 합병증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전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 치료할 적에는 자기 몸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 몸 거짓말 하니까. 그래서 좋은 치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병증 많이 왔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좋은 치료하면은 정상화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같은 인슐린인데 뭐 그렇게 차이가 나냐 그런데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인에서 췌장은 식사 때문에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막 이렇게 세 번 나오죠. 그리고 인공췌장기는 바로 이렇게 똑같이 인슐린이 공급되는 인공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정상화되면서 우리 몸에 원래 계획에 맞게끔 들어가니까 음식도 잘 먹어도 건강해지고 합병 예방되고 눈 나쁜 데도 눈 좋아지고 많은 정말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초기부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 맞는 치료랑은 완전히 다른 치료입니다. 각각 아주 비슷하지도 않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본 최건호 씨 같은 경우에는요, 10년 전에 당뇨가 발병했지만 그동안은 인슐린 펌프 치료를 미루시다가 5년 전부터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굉장히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합병증도 오지 않으셨죠. 그런데 교수님, 인슐린 펌프 치료는 어느 정도를 해야지 좀 효과를 봤다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 6개월 만에 보면 당연히 정상화돼요. 저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네. 예, 되고, 그리고 사실은 한 1개월만 돼도 혈당은 다 정상화돼요. 그 다음에 췌장 정상 인슐린 분비력의 회복도 한 달만 돼도 거의 정상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국 당뇨병학회, 유럽 당뇨병학회 다 보고가 돼서 전 세계 당뇨병 전문가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 달면은 췌장 회복은 금방 되고 몸에 자기 느낌도 한 일주일 내에 거의 다 정상화되죠. 상당히 빨리 좋아지는 겁니다. 네,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서 걱정하는 게 합병증일 텐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신 분들은 합병증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어내셨어요.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원리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네,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것은 인슐린 주사 치료와 인슐린 펌프 치료를 10년간 양쪽으로 들어서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은요, 이게 유명한 당뇨 조절 합병증 연구인데 보면은 저 위에 거 보면은 위에는 인슐린 치료 받는 사람이에요. 당화혈수가 9% 혈당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 1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나 그 조금 있다가 그 밑에 거는 인슐린 펌프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9% 7% 떨어졌죠. 똑같은 환자였는데 7%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사진 보면은 이 망막증이 오는 이유를 보면은 계속해서 10년 동안 인슐린 주사 맞은 사람은 망막증이 와서 혈관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눈에 망막증이 많이 왔어요. 그죠?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경우는 조금밖에 안 왔죠. 그리고 76%가 망막증이 적어졌어요. 인슐린 펌프 치료. 그래서 당뇨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들은, 또 당뇨 환자 똑똑히 자기 합병증 안 일어나는 의사들은 아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모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몸을 거칠 수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합병 예방해서 꼭 합니다. 그럼 아직 합병증이 안 오신 경우에는 와, 나도 희망이 있다.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되겠구나 하실 텐데 지금 합병증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는 어떠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나요? 그럼요. 합병증이라는 게 완전히 있으면 살아있지 않은 거죠. 기능이 살아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나죠. 회복된 경우는 많아요. 신경합병증 같은 거의 정상화되고, 네. 말종의 합병증, 신장도 나빴다가 좋아지는 경우 많이 보이고요. 합병증이 있다 할지라도 좋아지는데 완전히 망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 오셔야 되는 거죠. 합병증을 지금 앓고 계셔도 희망이 남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저희 앞으로 온 문자 상담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501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빠가 오랜 시간 당뇨를 알아오셨는데요. 요즘 발가락과 발등 부분에 점차적으로 색깔이 좋지 않더라고요. 오른쪽 발이 조금 더 심하신 것 같고요. 감각이 좀 무디다고 하십니다. 오른쪽 발은 발톱도 빠진 적이 있어요. 또 다리 정강이 쪽에 상처 흉이 많이 지셨더라고요.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심하면 피부 괴사에 썩고 절단까지 한다는데
이 증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알 수 있나요? 또 이런 상태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다른 치료 없이도 좋아지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상태가 악화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기존의 치료 방법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네. 심지어는 이게 좀 심해지면 계사가 오니까 다리를 이제 절단하자 이제 그렇게 많이들 해요. 네. 지금 이분은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왜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데도 그 치료를 고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좋은 치료 방법을 바꿔야만이 더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과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환자에 있다는 것을 꼭 똑똑히 하시고 자기 몸을 환자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욱더 건강이 안 좋아지시기 전에 좋은 치료 방법 선택하셔서 꼭 완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화면으로 만나봤던 최건호 씨 같은 경우에도요, 이 완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놓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또 건강해 보이셨어요. 아무래도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해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도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당뇨 완치가 가능하다.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당뇨병 환자는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이용해서 두 번째 권리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의사한테 있지 않고 환자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용기를 갖고 잘 알아서 자기 몸을 잘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한 당뇨 알아야 낫는다. 오늘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늘 저희가 말씀드리죠. 당뇨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치료 방법 그리고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 자세가 함께한다면 당뇨 완치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귤 굉장히 많이 드시죠. 그런데요, 귤 칼로리가 100g당 39kcal라고 합니다.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귤 3-4개 정도는 거뜬히 먹는데 어느새 밥 한 공기의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식사 후에 귤같이 당분이 높은 과일은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